이런 기능 말고 이제 메시지를 이제 암호화해 주는 게 있는데,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키를 넣습니다. 키라는 게 뭐냐 하면 암호화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칭 키, 공개 키. 여러분들이 쓰는 게 이제 공개 키 방법을 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대칭 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인증서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공인인증서에서 쓰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SHTTP. 많이 봤죠? 못 봤어요? 여러분들 URL이라고 홈페이지 보면은 주소 넣는 창이 있죠? 주소 넣는 창에 가끔 치다 보면 SHTTP라고 연결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암호 보안 사이트.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인터넷 할 때 주소창에다 치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앞에 SHTTP라고 뜨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보통 금융 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이트들 보면 SHTTP라고 뜹니다. 그런 거 뭐냐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으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를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암호화 보안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암호화라는 건 뭐냐면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런 암호화 문서를 하나 보내요. 그럼 이쪽에서 이 암호화를 받죠. 자, 중간에 누가 몰래 들어가서 문서를 캐치를 해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칙을 하나 알면 됩니다. 뭐가 있냐면, 암호화할 때 3번이라는 암호화 키를 알게 되면 해독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알파벳 세 번째, 전후.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I came, I saw, I conquer. 왔노라, 이겼노라. 그죠? 시저 암호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 문서를 이제 상대방에다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암호화 규칙이 있습니다. 암호화 키를 알파벳 3이라는 거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뭘로 바뀌어요? D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I는 뭘로 바뀌어요? L로 바뀌죠? 맞죠? 그러면 바깥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해주면 되죠? 가장 간단한 암호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이런 규칙이라서 이런 키를 주면은, 규칙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 바꿔줘서 키 3번, 영문 알파벳 3이라는 키를 주면 저쪽에서는 마이너스 3을 통해서 암호화해주는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옛날에 썼던 방법. 아주 오래전에 썼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서는 이런 방법 못 쓰죠. 컴퓨터로 그냥 다 깨버리니까, 워낙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암호화 같은 경우 여러분들 패스워드 집어넣는 거 금방 깹니다. 복잡하게 안 해놓으면 컴퓨터에다가 걸어놓으면 깨요. 뭐가 있냐면 암호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워드 딕셔너리. 거기 보면 여러분들 많이 쓰는 암호들 1004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버리면 1시간이면 다 깹니다. 여러분들 암호. 장난 같죠? 금방 깨요, 암호들. 그러니까 암호할 때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이디 암호 깨는 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안 해놓으면 금방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0자리 수에다가 어떻게 돼요? 앞에 기호도 집어넣기 하고 막 하죠. 대소문자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간단한 암호들은 그런 암호화 사전들이, 해커들이 쓰는 사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맘먹고 돌려버리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쓴 암호들은 금방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킹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화 오죠? 내 거 해킹됐으니까 내 거 오는 거 문서 받지 마세요. 그러고 카톡으로 막 보내고 하잖아요. 그게 암호를 이제 일반적인 암호로 써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봤던 이 암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규칙만 알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죠. 쉽게 할 수 있죠? 이런 건 이제 옛날 방법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옛날 방법인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어려운 방법을 씁니다. 이런 거예요. 키, 이런 거 이용해서 썼던 방법인데 넘어가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몇 줄짜리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같이 집어넣어서 암호화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대칭키 방법이에요. 키 방법이에요. 근데 초창기 때는 어떻게 썼냐면은 컴퓨터가 처음 개발된데 60년대 이럴 때는 뭐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에 썼던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를 같이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열쇠로 잠그죠? 그럼 열쇠를 복사해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하고 나눠봤죠? 그 집에 들어갈 때 엄마 아빠가 키 열고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은 거예요. 열거나 닫거나 같은 키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편하죠? 대신에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만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 썼을 때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쓰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키를 어떻게 나눠 가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키를 똑같이 나눠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공개키, 비밀키라 그래서 개인키라 그러는데 공개키, 비밀키라 그래서 키를 두 개로 쪼개서 나눠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춘향이, 이몽룡 이런 것처럼 옛날 사극들 보신 적 있으시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너랑 나랑 정원한 지표 정원했다 그래서 거울을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딱 맞으면 우리 짝 이런 혹시 영화들 보셨어요? 옛날 사극 이런 걸 보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짝이 돼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공개키, 비밀키라고 했냐면은 둘 중에 공개키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내 공개키를 오픈할 테니까 이 키를 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밀키는 나만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공개키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나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문서 보낼 때는 내 공개키를 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유일하게 누구만 열 수 있어요? 나만 열 수 있죠. 나만 키를 갖고 있으니까 반쪽짜리 키를. 그렇게 해서 공개키를 이용해서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데 복잡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할 때 내 비밀키를 가지고 문서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사람의 공개키로 또 암호화를 해서 이중 암호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런 방법을 써서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왜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비밀키 원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공인인증서라는 거예요. 공인인증서에는 키가 4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키를 만들 때,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키를 2개를 만들어서 내 컴퓨터에 하나를 보관하고 있고 컴퓨터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키를 갖고 쓰는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시 펑션 이런 거 갖고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대신에 이건 하나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그런 키를 만들어서 주는데, 자, 제가 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키가 이상철이라는 키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들 때 박상철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박상철인지 이상철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진짜 이상철이라는 걸 보증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보증해주는 게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든 키가 공인인증서예요. 그래서 키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진짜 난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은행인지, 이 사람이 진짜 그 기관인지를 인증해주는 인증기관이 있어요. 보통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죠. 그죠? 은행에서 만들 때 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은행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주면, 왜냐면 여러분들 그 계좌번호 만들 때 이미 다 실명 인증을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은행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인증서처럼 다 쓰는 겁니다.
은행에서 인증해 주니까 그 사람이 진짜 홍길동인 거죠. 또는 그렇지 않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6개 공인인증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 인증서에 돈을 줍니다. 1년에 4,000원 정도 주면 키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들을 해서 내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다 은행 키 쓰죠. 은행에서 만든 공인인증서를 다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안에 아까 전에 봤던 그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완해주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단순하게 암호화하는 규칙을 자기가 넣는 그 키랑 같이 섞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녀도 컴퓨터로 잘 못 깨는 거예요. 암호화 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 컴퓨터 상에서는 그런 키를 써서 암호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 키가 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돼요. 단 비밀번호만 좀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약한 거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다 일부러 10자리 이상 안 되면 아예 키가 안 만들어지죠. 비밀번호 못 쓰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 방식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 정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인증서 암호 대신에 저런 걸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은행도 이제 저쪽으로 같이 동참해서 은행도 블록체인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이제 인증서 암호화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개념이에요. 암호화서 공인인증서로 가서 쓰다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비트코인인가 저기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연동돼서 이제 같이 가는 방향이 요즘 나오는 암호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시부터 시험이니까 1시까지 와서 시험 준비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